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냐? 기본공제는 일단 250만 원을 다행스럽게 차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득세율은 20%, 지방소득세 2%까지 합산돼서 무려 22%의 세율로 이제는 가상자산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2025년도 비트코인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 이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세금은 언제부터 과세될까? 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길 바랬으나 왠지 시행이 될 것 같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가상자산의 이익에도 이제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수익은 1천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손익통산을 허용을 해줍니다. 손익통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차감해 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면 차감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해서 과세표준은 7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율 구간은 전체 22% 구간이기는 하지만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요, 먼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20%의 세율인 150만 원이 먼저 과세가 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2%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15만 원의 세금이 또 추가적으로 부과돼서 전체 165만 원에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1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면 무려 165만 원의 상당히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금 신고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자,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된 이익을 일단 모두 다 합산을 하고요. 다만 손익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은 차감은 해준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연말정산처럼 2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가상자산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고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 여부는 한 번쯤은 제가 살펴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1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입니다. 만약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가산자산에 대한 이익은 언제 2026년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다행스럽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얼마의 자금을 평가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요. 자, 일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평가금액인데, 자, 평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합산되거나 손실이 합산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평가되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인데, 자, 시가가 1억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적용 기준은 1억 2천만 원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격인 1억 원에 대해서 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이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과는 하지 않는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 자체를 평가금액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냥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서 2025년도에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이익에는 세금이 따른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